자, 2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에 대한 신호를 어떻게 줄지 시장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거래량은 매우 부족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코스피는 그 2100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2100선 바로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3% 정도 올라간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장초반에는 720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계속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약보합권까지 내려온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42% 하락한 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기관의 수급, 그 가운데서도 연기금 등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 시장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기금 등의 그 매수 우위가 수차례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을 포함해서 연기금 등의 그 매수 우위는 13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수 물량도 514억 원 정도 적지 않은 물량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기금 등의 매수 우위가 15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연기금 등의 매수 우위는 약 55억 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만 보자면 그렇게 매수 우위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양보다는 연속적으로 연기금 등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겠죠. 요즘 시장에서는 정말 연기금 등이 무슨 종목을 사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 그런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가운데 종목별로 크게 오르고 있는 것도 눌림목이 어느 정도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해상옵틱스를 볼 수가 있겠죠. 중저가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한때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영업 적자를 계속 기록하기도 했었지만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죠.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하게 됨으로써 화웨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럼 다른 어떤 스마트폰을 살 것이냐.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아닐 것이고 그 바로 아랫단에 있는 스마트폰일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종목이 바로 해상옵틱스고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17% 넘게 오르면서 3,635원 선 그리고 있고요. 같은 맥락의 또 다른 종목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인데요. 워낙 유명하죠. 요즘에 급등세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론의 급등세가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가격만 보면요. 6년 내 이 정도의 가격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2013년에 기록했던 가격을 지금 다시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격만 보자니 파트론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그런데 시장 상황을 보면 오르는 종목들이 또 오르다 보니까 파트론이 더 매력적인 것 같고 과연 해상옵틱스가 더 매력적일지 아니면 파트론이 더 매력적일지 잠시 후에 최영동 대표를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드림시큐리티입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협력해서 내년에 세계 최초의 5G 양자 스마트폰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기대감과 함께 그 스마트폰에 들어갈 보안 솔루션 가운데 하나로 드림시큐리티의 양자 암호 솔루션이 채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드림시큐리티는 이런 기대감을 얻고 상한가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28.9% 정도의 아주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4,590원 선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CK 주식투자연구소 최영동 대표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상옵틱스 그리고 파트론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게 좀 더 매력적일지 둘 다 많이 오르긴 했어서요. 어떻게 나갈까요? 예, 일단은 뭐 두 종목 다 올라갈 만한 종목이 올라가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파트론서부터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뭐 표면적인 상승 물만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해상옵틱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파트론 같은 경우도 여전히 상승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두 종목 다 같은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파트론이 먼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부에 걸려있는 해상옵틱스라든지 중저가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따라 올라오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두 종목이 보여주고 있는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파트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에 대한 상승 흐름들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실적적인 부분으로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파트론 작년도 실적 기준에서 영업이익률이 3.5% 정도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년 주기로 봤었을 때 3.8% 정도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2019년도 들어서 가지고 영업이익들을 좀 보시게 되면 거의 뭐 7%에 육박하고 있는 영업이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PER 자체가 해성옵틱스 대비해서 상당 부분 크게 고평가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가가 단기간에 거의 뭐 10,000원대 미만에서 움직였던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도 10월 달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8,000원이었던 주가였습니다. 근데 어느덧 18,000원대 거의 20,000원을 육박하고 있는 그런 이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던 실적 부분들이 선반영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1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3분기, 4분기 이어서도 꾸준하게 뭐 휴대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중저가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플래그십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설령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 할지언정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 자체는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수 자체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 부품주 중에서도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꾸준하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해성옵틱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성옵틱스는 지금 후발주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던 부분들은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도, 재작년도 17년도에 고점 자체가 6,200원이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좀 빠지는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2,000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파트론,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면서 해성옵틱스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소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성옵틱스만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뭐 본연의 모멘텀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고화소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 증가가 파트론과 더불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분기에 플래그십,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플래그십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해성옵틱스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올인원 생산을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OIS, 손떨림 방지겠죠. 이쪽에 대한 액추에이터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고화소가 진행이 되고요. 고화질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액추에이터에 대한 수요 자체도 같이 증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베트남 시설에 대한 움직임들까지 좀 안정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앞서 언급드렸던 전방산업 그리고 같은 섹터 내의 대장 업종이 치고 나가고 있는 환경 그리고 후발주로서 스마트폰에 대한 고화질 부분들 그리고 OIS 그러니까 액추에이터겠죠. 액추에이터에 대한 채택 모델에 대한 증가 부분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베트남 공장에 대한 안정화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방 기업 그러니까 치고 나갈 수 있는 티어 그룹보다 후발주자로서 티어 올라오면서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세 종목 파트론, 드림시큐리티 중에서도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추후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노려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종목으로 좀 뽑아봤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 라인 부분들을 좀 정하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일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에 대한 계단식 상승을 하기 위해서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켰습니다. 가격대 자체는 3,400원대가 지금 돌파가 된 상황이고요.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주면서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뭐 연일 매수가 좀 들어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우리가 충분히 좀 누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4,000원대까지 스윙 관점에서에 대한 1차적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말씀드리고 손절래는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식 상승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의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4,100원대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은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오늘 해성옵틱스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노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를 꼽아주셨으니까 이번에는요 최영동 대표가 직접 꼽은 종목도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 시간이 별로 얼마 없습니다. 빠르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수 AMS라는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군을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FOMC 이후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테마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이슈적인 부분들에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우수 AMS라는 종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어제자 장대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다소 조금 밀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4,500원대, 4,500원대 하향타 시키지 않고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음봉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차적인 상승 흐름들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정확한 지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동사가 생산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 포인트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FOMC가 끝나게 되면 사실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7월 초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은 오히려 실적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최근 들어서 자동차 업종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다른 업종 대비 실적에 대한 우수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실적적인 부분들뿐만 아니고 테마적인 부분들로 봤었을 때 지금 우수 AMS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기아차의 주요 부품이라든지 구동 부품을 주력 생산을 해주고 납품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신차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꾸준하게 굳건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앞서 언급드렸던 수소차 테마와 관련해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 증가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돼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정부뿐만 아니고 업계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장성이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우수 AMS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고점 라인인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200에서는 강하게 돌파를 시키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우리가 노려보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까지에 대한 1차적 목표치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5,500원대까지 짧은 수익률을 한번 좀 걷어보자라는 의미를 말씀 좀 드리고요. 뭐 손절량은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2선의 저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4,450원을 하향 이탈 시키게 되면은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오늘 우수 AMS 짧은 단타매매 그리고 짧은 스윙 기간을 가지고 수익을 한번 내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우수 AMS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 우수 AMS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CK 주식투자연구소 최영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